네, 요즘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요. 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저는 지난달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아파트 하나를 매도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커뮤니티에도 올렸던 내용인데, 제가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만기일자가 다가왔는데요. 기존 세입자분께서 갱신을 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한번 더 돌릴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버릴지 고민을 하다가 매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운이 좋게 제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는 분이 생겨서 매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세 만기와 매도 일자에 일주일 정도 텀이 생겨버렸습니다. 아파트 매매 금액을 받기 전에 전세금을 먼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여유자금과 마통을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대출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후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매수용이 아닌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진행하였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행, 그리고 상환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0일에서 7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출금이 7월 27일에 풀려있기 때문에 약 70일 전인 5월 22일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 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아낌이 보금자리론 메뉴를 통해 신청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간단했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에 상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반 또는 40일 정도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특례 신청할 때는 신청하시는 분이 몰리고 있는 시기라서 신청 가능한 70일 이전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통해서 대출 신청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았고요. 전화 내용은 특별한 건 없었고 대출 신청한 금액과 시기가 맞는지, 그리고 제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네, 콜센터 전화를 끊으니까 바로 문자가 왔는데요. 신청 접수가 과도하게 몰리는 경우에 대출 심사에 있어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라는 안내와 함께 제출 필요 서류와 관할 지사 정보를 확인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상에 요구하는 대로 임대계약서 사본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고요. 이때 은행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대출 심사가 끝나기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완료일 시점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출이 실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 실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대출 심사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30일 이상 남았을 때는 대출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니까 심사 결과 안 나온다고 초조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 아시죠? 아무 소식 없으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27일에 대출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딱 30일 전인 6월 28일에 아낌이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주택금융공사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문자상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자 수신일, 그러니까 대출 심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 말씀드리자면, 만약 잔금 치르는 일정이 변경돼서 대출 실행일을 연기하게 되면 그 연기한 일정이 대출 심사 완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다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즉 저의 경우에 접목해 보자면 대출 가능한 일정인 7월 28일 이후로 대출 실행을 연기하게 되면 다시 대출을 신청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반대로 7월 28일 이전으로 대출 실행일을 앞당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6월 28일에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심사 완료 문자를 받았고 다음 날인 6월 29일에 은행으로부터 신청 내역을 전송받았습니다. 참고로 대출 신청할 때 대출 실행할 은행과 지점을 등록합니다. 네, 저는 하나은행을 지정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네, 문자 내용은 별거 없고요. 제가 신청한 대출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출 약정 진행해달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약정은 문자상에 있는 링크 접속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대출 약정까지 완료하니까 5일 후인
7월 4일에 대출 승인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대출 승인까지 완료됐으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고요. 대출 실행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출 실행일인 7월 27일이 왔고요. 당일 아침에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은행은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을 바로 이체해 줬습니다. 네, 여기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저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대출을 실행하신 분께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출 실행일 당일에 세입자가 꼭 전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금으로 대출을 실행해 줬는데 세입자가 전출을 안 하면 실행한 대출이 근저당 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대출 실행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미리 연락하셔서 보증금 돌려받는 당일에 꼭 전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무사히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했는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며칠 상관으로 바로 집을 매도했기 때문에 대출 실행하고 며칠 뒤에 바로 상환을 하였습니다. 네, 실제 상환한 날짜는 7월 31일이었는데요. 7월 27일에 대출을 실행했으니까 딱 나흘 뒤에 대출을 전액 상환했네요. 상환 방법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은행 방문할 필요 없고요. 바로 금융공사 앱을 통해서 전액 상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환 진행하면서 진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전액 상환한 금액을 보니까 나흘에 대한 이자만 포함되어 있었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실제로 0원이었습니다. 네, 시중은행 주담대의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1.2% 수준인데요. 만약 특례보금자리론 대신에 시중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했다면 상환 수수료로 몇백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어야 됐는데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해보자면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가 몇 달 전만 해도 특례보다 조건이 좋았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중은행과 특례의 금리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특례가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좋아 보이고요. 따라서 DSR과 소득규제가 없는 특례로 대출을 받은 후에 향후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일반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대안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단 참고로 시중은행 주담대 중에서 특례보다 금리 수준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요. 네, 바로 카카오뱅크인데요. 금리 수준이 특례보다 좋고요. 게다가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주담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특례를 받고 추후에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은행 주담대로 대환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 및 부대비용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면 저는 5월 22일에 특례를 신청해서 6월 28일에 대출 심사를 완료하고 7월 27일에 대출 실행한 후에 7월 31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와 특례를 비교해보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단 특례 이용한 후에 추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시중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대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